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만 책 121쪽이죠. 그렇죠. 121쪽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정기적 성질 첫 번째 원자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원자의 정기적 성질은 원자 내부 구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조 원자는 핵 여기 핵이죠. 핵과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죠. 핵은 다시 여기 플러스 표시된 게 이게 이제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그다음에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있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된 게 핵인데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뭐 양성자 3개니까 원자 번호 3번이네요. 리튬이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그거는 또 전자 수와 같죠. 그래서 안쪽 껍질에 2개, 바깥 껍질에 하나 해서 전자 3개, 원자 번호 3번 리튬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죠. 이게 원자 내부의 구조. 그래서 이제 특히 전자 배열과 원자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성질은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네. 도체 부도체 전도 그 밑에서 설명하고 하고요.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잠깐 요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양의 전하를 가진 핵, 그 양성자 때문에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 그렇죠. 이건 얘기했고 전기 중성.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말은 원자는 여기 보세요. 양성자 3개잖아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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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 그러니까 여기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겠죠. 자, 이온의 형성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고요. 자, 전기 전도성 이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냐, 전류가 잘 흐르냐, 잘 흐르는 물질이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냐 이게 이제 전기 전도성인데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전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결정된다. 그래서 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은 도체잖아요. 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가 잘 전달된다. 전류가 잘 흐른다. 도체. 석영과 같은 물질, 이런 전자가 덜 자유롭게 움직여서 거의 전달하지 못한다. 이거 부도체. 원자의 속박. 속박이란 붙들려 있다는 뜻이죠. 속박된 전자와 자유전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 이 원자 핵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붙들려 있어요. 속박됐다. 이런 그 경우가 있고 이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 이게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정의 보면 속박된 전자는 원자 핵에 의해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전자를 말한다. 자유전자는 원자핵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물질 내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한다. 자, 역할. 이 전자들은 화학결합의 형성에 관여한다. 뭐 공유결합.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에도 선생님 얘기했죠. 공유결합 하는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온결합.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결합. 그런 데 이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회로, 반도체, 태양전지 이런 기술. 반도체에서는 도핑 과정을 통해 이 도핑이 뭐냐면 순수 반도체 이게 규소로만 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순수 반도체인데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근데 불순물을 첨가해줘요. 뭐 붕소나 인이나 이런 불순물을 첨가해주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즉 자유전자가 생겨서 뭐 전류가 잘 흐르든지 아니면 양공 때문에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 즉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왜? 자유전자가 이동하거나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도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전기적 성질에 따른 이제 물질의 구분, 이제 도체, 반도체, 부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도체는 전기 잘 통하죠. 자유전자가 많아. 부도체는
안 통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유리, 고무, 석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전기 안 통하죠. 절연체라고도 하고 구리, 금, 은 뭐 이런 것들은 금속들은 전류 잘 통하죠. 근데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이제 조절이 가능해. 특정 조건 하에서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 까만 책에서는 실리콘, 게르마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규소, 저마늄 이렇게 쓰죠. 네,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규소, 저마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특징. 도체는 이제 전자가 원자에서 쉽게 이탈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기를 잘 전달한다. 근데 부도체는 안 되는 거죠. 부도체는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왜? 속박돼 있으니까. 속박돼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불순물 아까 얘기했지만 불순물 첨가하면 이제 특정 조건에서 전류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컴퓨터 칩, 트랜지스터, 태양광 패널, 뭐 이런 다이오드, LED 뭐 이런 거 때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도체는 뭐 전선에 쓰고, 그다음에 부도체 이렇게 됐다. 실리콘, 규소죠, 규소. 반도체는 조건에서 전기가 통하고 어떤 조건에 전기를 차단한다.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해. 금은 금속들이죠. 그다음에 절연체, 부도체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반도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리콘 이제 규소죠. Si 규소인데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14개, 그래서 전자 14개, 가운데 안쪽 껍질에 2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어. 그럼 10개잖아요. 그냥 바깥껍질에 하나, 둘, 셋, 넷, 4개이죠. 그러니까 제외각 전자, 즉 원자 가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다. 이 규소끼리 쫙 결합되어 있으면 불순물이 없는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규소, 저마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 쓰지만 이런 경우에는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는 순수한 형태에서는 전기 도수가 낮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소와 규소끼리 공유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전도성이 좀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작동 원리 온도가 증가하거나 빛이 조절할 때, 즉 원자의 결합에 전자가 떨어 나와. 그러니까 이 빛이 조사되거나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바깥에 있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다 이제 불순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 향상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뭐 그림 왜 이래? 그림 왜 이러죠? 그림이 요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걸 나타낸 거예요. 전자가. 하나는 얘 거고 하나는 얘 거죠.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순물을 인은 원자 번호가 15번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많아요. 이 남는 하나의 전자가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자, 불순물 반도체 도핑을 한다. 뭐 인을 넣어주거나 붕소를 넣어주거나 이런 비소를 넣어주거나 넣어준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이 N은 네거티브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거티브, 마이너스, 포지티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이제 불순물로 넣어줘요. 뭐 인이나 비소나 뭐 이런 것들, 안티모니 이런 것들 넣어주는 거고, P형 반도체는 3개, 이건 5개고 여기는 3개예요. 원자가 전자. 전자가 얘보다 2개가 적죠.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죠. 규소는 4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수 반도체 설명했고 원자가 전자 4개가 있다 그러죠. 원자가 4개. 근데 N형 반도체 불순물 넣어주는 거야. 뭐 인이나 이런 걸 넣어줘요. 그러면 원자당 5개 이런
그 원자까지 5개니까 전자가 하나 남잖아요. 그런 남는 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 그게 자유전자가 돼서 잘 이동하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그걸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양공이 생겨요. 그래서 빈자리, 빈자리야, 양공. 이 빈자리에 전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동해서. 그러면 전자의 이동, 흐름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역시 전류가 흐른다. 방식은 그렇습니다. 네,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P형 반도체는 여기 이제 붕소인데 전자가 4개가 아니라 3개죠. 규소는 4개인데. 그럼 요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도핑한다면 부수물 첨가한다는 거예요. 여기 규소잖아요. 근데 붕소가 들어왔어요. 그럼 요 빈자리 생겨요. 그럼 요 빈자리 생기니까 옆에 있는 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오고 여기도 이동해 가고 여기 요 빈자리로 여기서 이동해 가면 여기 빈자리 또 되죠. 그럼 이거 또 이동해 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해 갈 수 있겠죠. 그럼 전자의 흐름이 생기잖아. 그러면 비어 있는 거 이동하니까 전자가 이동한다.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다음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많네. 그쵸? 여기 도핑을 했어. 규소인데 인이 들어왔어. 하나만 많으니까 하나 남잖아. 이 남으니까 어떻게 돼? 쉽게 또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남는 전자 이동, 자유전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소자, 반도체 재료를 이용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부품을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재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죠. 자, 실리콘 뭐 이렇게 규소해야 되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뭐 트랜지스터, 네, 다이오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우리 교과서에는 그 MCU도 나오잖아요. 네, MCU 나오는데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럼 MCU는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 한번 볼게요. 다이오드는 이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원래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전기는 전부 다 교류죠. 교류인데 이제 이걸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류작용을 한다. 전류를 한 방에 흐르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원공조체, 신호정체 이런 정류, 전압 조절 뭐 이런 게 쓰는 거죠. 다이오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제 붙여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2개를 붙였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빛이 나는 거죠. LED, 예, 표시 장치고. 유기, 이게 오가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인데 유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거. 고해상도 TV, 스마트폰 뭐 이런 트랜지스터. 이거는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 하나, 뭐 P형 반도체 N 하나랑 P 2개를 붙이든지 N 2개 P 하나를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만든 게 이제 트랜지스터. 이건 증폭작용, 신호를 크게 세게 맡는 그런 증폭작용입니다. 집적 회로는 집이 모을 집자입니다. 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을 하나의 기판에다가 쫙 모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다이오드, LED, 트랜지스터 뭐 이렇게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기판에 다 이 모을 집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만든 게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 뭐 스마트폰에 쓰겠죠. 컴퓨터, 노트북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동차 뭐 들어가고요. 뭐 요새는 자율주행 반도체 칩들이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의료기기, 스마트홈 시스템, 게임 콘솔 뭐 이런 것들도 쓴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질, 정지, 성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